뒤에는 관절이 만들고 앞에는 디스크가 만들고 위아래는 페디클이 만들어서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으로 신경이 빠져나와서 팔로 내려가죠. 아니면 다리로 내려가거나. 이걸 인터버테브라 포라멘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가 좁아지는 병증은 이제 말초신경계 병증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구별해서 얘기할 거예요. 마이오로패시하고 레디클로패시라는 거로. 그러면 요거를 좁게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디스크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요 구멍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디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신경을 눌러서 신경가지를 눌러서 생기는 병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7개 뼈가. 그래서 저게 잘 안 되면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요. 보게 되면 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인터버테브라 그 포라메라 아테리라고 얘기하는 이 혈관이 버테브라 아테리라고 얘기하는 버테브라를 따라서 이렇게 혈관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죠. 안 그러면 머리에 혈액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노출된 대로 혈관이 이렇게 올라가면 탁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뼈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져요. 바젤 아테리 이렇게 꺾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저 혈관이 더 좁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카로프라터들은 저것 때문에 저게 붙어있던 동맥경화가 떨어져서 그 중풍을 일으키는 케이스가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카로프라틱하고 중풍 오는 사람들이 발생을 해서 나이가 있고 그 동맥경화가 심한 사람들은 요즘은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혈관 중에서 이 혈관은 굉장히 굵은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리는 침으로 딱 놓으면 피를 지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목에다 침을 잘 안 놓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목에는 진짜 데리케이트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의료 사고 있었던 침 사고 있었던 것들을 쭉 보면 대부분 뭐 염증, 뭐 기흉 뭐 이 정도인데 죽었다. 그거는 99%다 목에다 침 넣는 사람들이에요. 목에다 침 나서 대부분 죽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암훈열 얘기 들어봤죠. 와이프가 뭐 잔소리를 많이 해서 침을 넣었더니 말을 못한다 해서 암훈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돼 있죠. 아마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움직이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그 리스크가 큰, 그건 아테리 때문에 주로 많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두통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 두통이 생기는 이 혈관들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두통도 많이 생겨서 이제 나중에 텐션 헤드에이크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척추뼈 하나가 다른 뼈하고 만나는 여기 관절, 여기를 파셋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갈수록 여기가 그 관심을 많이 갖고요. 이게 목이나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을 여기를 못 하거든요. 이 관절은 관절 수술하게 피를 박아서 이렇게 다 고정시켜주는 거니까 수술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아직은 파셋 조인트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 있지는 않지만 마취통증 클리닉이라는 이런 쪽은 이 파셋 조인트가 전체 요통이나 척추 질환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저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 파셋 조인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파셋 조인트를 아주 잘 만들어진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Between each pair of vertebrae are two facet joints. These joints are covered by articular cartilage, which allows the bones to smoothly slide on each other. The joints are further surrounded by a small capsule, which further lubricates the joint. Over time, extra pressure on the facet joints causes bone spurs to develop, which wears down the cartilage. Once the cartilage degenerates, bone rubs against bone, causing the joints to inflame and swell.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관절을 보통은 무릎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보통 하는 데를요, 척추로 가요. 허리. 근데 허리에 관절염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그래서 허리의 관절은 스폰딜로시스라는 이름을 다르게, 옛날에는 그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스폰딜로시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척추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으로 오는 병증은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허리 안 쓰는 사람 드물죠. 무릎 안 쓰는 사람 드는 것처럼 허리를 대부분들 많이 쓰고요. 여기에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 관절염을 이그제끼리 나 허리 관절이 아파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다음에 우리가 허리를 내가 삐끗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허리 삐끗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삐끗할 수 있는 게 허리에 뭐 있을까요? 이 관절이 삐끗하는 거예요. 이 관절이 정상적으로 못 움직이고 잘못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걸 우리가 삐끗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허리 삐끗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셋 조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웅커버테브라 조인트는 목에만 있는 관절인데 목의 디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게 하기 위해서 목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옆에 성벽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디스크가 못 튀어나오게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목에 디스크가 나오게 돼서 심하게 나오게 되면 팔다리를 다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센트럴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성벽처럼 저렇게 진화할 때 플랫하지 않고 허리는 이렇게 플랫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디스크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잘 못 튀어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래도 디스크가 나오긴 하죠. 요즘은 이제 뭐 스티브 잡스 형이 목 디스크는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옛날에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가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목 디스크를.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나서 VDT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터미널 신드롬, 그 디스플레이 신드롬.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많이 보면 본인들도 알죠. 말률력이 있다는 걸 알죠. 고개가 자꾸 모니터 쪽으로 가지 않아요? 말률력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고개가 자꾸 거북목이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요새는 핸드폰까지 얹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 형이 PC를 만들더니 PC가 이제 애플 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반쯤 고생시키는데 이제는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지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쓰게끔. 그래서 앞으로 목 아픈 환자는 굉장히 많을 거라서 목은 좀 잘 들어두시면 돼요.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이 구멍이 좁아지는. 근데 얘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얘가 관절염이 생겨서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40, 50 넘어서 손이 저리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보다는 파셋 조인트가 붕괴가 많아요. 왜? 디스크는 40, 50이 되면 다 말라가지고 나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근데 관절은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그런 전인 사람들은 어떻게 저리게 서서히 오겠죠. 관절이 자란 거니까. 디스크가 터진 거는 급격하게 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책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벌써 20년 전쯤이에요. 제가 봤던 책들. 그런데 보면 하드 디스크라고 그러세요. 디스크하고 증상이 비슷한데
이 사진 찍어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새는 이제 다르게 부르죠. 파스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아예 딱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아까 여기 스파이널 캐널이라고 중추신경이 있고 여기서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하고 이렇게 두 개가 브랜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여기가 눌리는 게 디스크예요. 여기가 눌리는 게 그 협착증이고. 그래서 이제 신경은 목에 8개가 나와요. 왜냐하면 머리하고 목 첫 번째 뼈 사이에 하나가 나오고 목뼈가 7개니까 쭉 나머지 1, 2, 3, 4, 5, 6, 7 붙으니까 1 플러스 7 그래서 8개가 나오고요. 나머지 척추들은 전부 다 하나에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흉추는 12개니까 12개 신경, 허리는 5개니까 5개, 그다음에 천추는 5개니까 5개, 뭐 꼬리뼈는 하나 이렇게 신경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 신경이 빠져나와서 우리 몸을 담당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뇌신경 말고는 얘가 거의 다 담당을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뇌신경만 빼놓고는 척수신경들이 우리 몸을 다 담당을 해주게 되는데 이 척수신경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봅시다. 척수신경 중에서 손상받는 부위를 봤을 때 이 표현은 앞으로 많이 들을 표현이라서 제가 얘기하는데요. 그 레디큘러라는 표현은 루트래요, 루트. 원래 루트라는 그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오페스가 이제 우리가 패서돌로지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디큘러 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 그러면 러브 루트가 손상받는 거예요. 루트가. 그러면 우리가 신경에서 요 부위를 러브 루트라고 불러요. 여기가 이제 근원이고 여기서부터 신경이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러브 루트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를 눌리는 병증을 레디큘러 패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초신경 병변이에요. 그거 말고 아까 스파이널 코드 얘기했죠. 스파이널 코드를 마이엘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이엘로 패시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 그러면 척수 신경이 눌리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두 개로 한번 지우고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납니다. 앞으로 제가 아예 시험 문제 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들은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마이엘로 패시하고 레디큘러 패시는 분명히 시험에 납니다.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걸 협착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영어로는 스테노시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스테노시스. 그다음에 한국말로는 보통 협착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눌리는 거를 갖다가 마이엘로 패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테노시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혼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요새는 방사선 MRI 하는 선생님들이 요거를 누르는 거는 그 마이엘로 패시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누르는 건 레디큘러 패시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쉽게 말하면 디스크라고 얘기했던 건 라디큘러 패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착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이엘로 패시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스테노시스 또는 디스크라고 얘기했던 걸 마이엘로 패시, 레디큘러 패시라는 단어가 이제 전환되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환자들이 왔을 때 저는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사선 필름을 갖고 오거나 설명지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마이엘로 패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대부분이 점점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스파이널 코드는 브레인과 함께 중추신경계죠. 그렇죠? 스파이널 코드는 브레인과 함께 중추신경계예요. 왜 중추신경계냐면 말초신경계는 보내준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자기가 신호를 만들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디펜던트 리플렉스라고 햄머로 무릎을 딱 치면 무릎이 쭉쭉 펴지는 것들 있죠. 그리고 내가 뜨거운 걸 딱 만졌을 때 뜨거우니까 나 손을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반사적으로 피하는 거 있죠. 그 반사의 반응들은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만들어져요. 왜 브레인까지 갔다 올라가면 신호가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럼 반사는 즉각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서도 신호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을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움직여지는 그러한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변과 말초신경계변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협착증과 디스크는 그리고 마이엘로 패시나 레디큘러 패시는 그러면 중추신경계의 특징은 만약에 손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극을 주면 반응이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반응이 세져요. 그래서 중풍 환자들 손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벌벌벌벌 떠는 거 보셨죠? 우리가 손을 대거나 그러면 덜덜 떨고 바빈스키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풍 환자 들어보셨어요? 중풍 환자들은 반사가 더 항진돼. 왜냐하면 우리가 자극을 주면 자극의 신호를 자기가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대응하는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데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항진되거든요. 그래서 DTR을 하게 되면 항진이 돼요. 나중에 DTR에 가서 꼭 얘기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별 못하면 간단히 중추신경계는 웬만하면 치료하면 안 돼. 잘 안 낫고 심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증이고요. 말초신경계는 간단히 우리 집에 수도 안 나오는 거는 다음 날 고치거나 모레 고치거나 뭐 한 달 뒤에 고쳐도 되죠. 근데 동네 물이 안 나오는 건 이거 굉장히 시열해서 문제예요. 예?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걸 구별하는 게 목이나 허리 병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엘로 패시는 스파이널 코드가 눌리는 거고 중추신경계고 레디큘러 패시는 러브 루트가 눌리는 거고 말초신경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추신경계는 DTR을 치게 되면 DTR이 항진된다. 그럼 마이엘로 패시는 DTR을 치게 되면 항진되고요. 레디큘러 패시는 DTR을 치면 저하돼요. 이게 무슨